신용환의 5분 인문학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표지가 조금 음울해요. 그래서 조금 밝게 한번 바꿔볼까 고민인데 오늘은 진짜 재밌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62년 쿠바 위기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게 뭐가 재밌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책이 재밌어요. 이 책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순간 0시 1분 전 마이클 돕스 출판사 모던 타임즈 쿠바 시리즈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 1962년에 쿠바 위기와 관련된 책인데 간단히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보면 일단 화두는 이거예요. 국가적 위기를 과연 대통령이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해서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이 화두가 좀 담겨있는 책이에요. 왜냐? 배경은 이겁니다. 1962년에 쿠바 혁명이 딱 성공이 돼요. 피델 카스트로 체 게바라. 아주 유명한 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가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 게바라 평전 같은 게 히트를 치게 되는 묘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정도로 남미의 매력적인 혁명가로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미국의 플로리다만 앞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대서양의 끝자리에서 모든 배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애매한 자리에 쿠바라는 꽤 큰 섬이 있죠. 거기서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주도해서 이제 미국과 승리하다, 즉 혁명을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반미적이고 초기에는 사회주의적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민족주의적인 열정에서 시작해서 사회주의적인 모습으로 변해갔던 이 혁명이 딱 성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요. 자기 바로 코앞에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니. 더군다나 초창기 때, 이때 이제 대통령이 케네디인데 아주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어눌한 생각? 대통령 임기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던 때에서 전임 대통령이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밀어붙였다가 쿠바 침공이 완벽하게 실패하는 거, 피그스만 침공 대실패 이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봅시다. 이 당시 대립은 앞에 나왔었던 체 게바라나 이제 누구냐, 카스트로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궁극적으로 두세 개의 대립이죠. 냉전, 케네디 대 후르쇼프, 이제 당시 소련 서기장인데 후르쇼프의 결단은 뭐냐? 쿠바에 핵무기를 설치하면 미국 전역이 폭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당시 핵무기 기술을 보면 아주 정말 멀리 나가는 장거리 탄두는 미국만 있었대요. 근데 이제 뭐라더라, 중거리 탄두 같은 경우는 소련도 꽤 많이 개발을 했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요 쿠바에다 딱 설치를 해놓으면 중거리 탄두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미국 동부 전역을 포격할 수 있고 그 당시 이제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던 꽤 긴 탄두들도까지 이제 세팅이 되게 되면 이제 아예 미국 전역을 이제 폭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핵탄두가 미국 입장에서 심각한 위기가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 케네디의 생각은 쿠바 혁명을 부정하려는 시도인데 이게 실패했죠. 근데 실패한 상태에서 후르시초프에게 외교적으로 기만을 당하면서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니까 이제 내린 결단은 뭐냐? 소련과 핵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사실 이제 핵전쟁을 불사하더라고라는 말은 좀 화두가 들어가니까 정말로 핵전쟁을 하겠다는 말보다는 핵전쟁이 일어날 위기를 어떻게 제대로 극복할 것인가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는 모습이 있어요. 보고 나면 봅시다. 이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간단해요. 탁월한 외교술, 케네디의 담대한 리더십, 그리고 후르쇼프의 결단과 양보로 간단히 해결됐다. 요게 이제 화두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표면적으로 나왔던 보도나 이런 스토리들을 보게 되면 대중 앞에 나와서 케네디가 적극 대응하는 연설을 하게 되고 그 연설 이후에 후르쇼프가 양보하고 이런 모습. 그래서 이제 서로 미사일 기지 일정 정도 해체하는 걸로 딱 끝나니까 모양새가 좋게 끝난 걸로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보면. 이게 이제 후르쇼프와 케네디죠. 둘의 어쨌든 좀 인생이 되게 많이 달라요. 이분은 정말 백만장자 집안의 명문가 출신이고 이분은 철강 노동자로 시작해서 최고의 권력자까지 올라갔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외교가에서 이분 되게 많이 농락했다고 그래요. 초기에는. 자, 생각보다 상황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가면 국무부나 대통령이나 어떤 그런 사령관의 허락 없이 미국 첩보기가 90분간 소련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정찰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소련에서 후르시초프가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현장 사령관의 결단에 의해서 미국 U-2 전투기가 격침되는 사태 같은 것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양측에 있는 양쪽의 어떤 거두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돌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확정이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 후르쇼프도 정말 핵전쟁을 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 거고 케네디도 호언장담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던, 전쟁 없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좀 진행이 된 건데 이게 실제로 잘 통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그 다음 뭐냐? 비합리적 행위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군부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케네디는 군부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군부를 비판한다기보다는 군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유효한 어떤 집단인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나 위기관리 속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집단의 활동을 하게 된다. 실제로 이제 뭐 이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너무나 쉽게 핵전쟁을 하자고 막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뜻하지 않은 우발 사항들을 계속 곳곳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해요. 책 읽으면 되게 재밌는 게 일단은 대통령의 권한을 한계가 되게 많고요.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 뭐라 하더라 여러 가지 일들도 자체적으로 벌어지는 것들도 많고, 결정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디에 정확하게 핵무기가 숨겨져 있는지, 심지어 몇 명의 소련군이 왔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이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잘 몰라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 보고서의 어떤 CIA나 있는 나오는 보고서 보면 뭐 소련군 6,000명, 7,000명인데 당시 막 오고 있는 소련군 보면 5만 명 막 이래요. 그리고 왔던 미사일도 막 수천 기 되고, 뭐라 하더라, 이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언론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럼 뭘 얻을 수 있을까?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데, 교훈? 이렇게 나왔어요. 뭐 여러 꼭지가 있어요. 사건 직후에 나온 이야기는 대부분 신뢰할 수 없다. 이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공개적으로 표현되는 이야기와 실제 돌아가는 역사 얘기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대통령 의사결정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띈다라는 것도 아주 좀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고정관념을 경계하라. 요 책 말고 또 다른 책을 보면 뭐가 있냐면요. 케네디가 초창기 때 피그스만 침공을 실패한 다음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회의를 쭉 했는데 회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중요한 국무회의 중에 이렇게 발의했었던 의견들을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오리발을 내미니까 케네디가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현장에다 몰래 녹음기 쫙 돌려서 그 의사나 주제들 다 확인하고, 그리고 최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의 입장이 아닌 후르쇼프의 입장에서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한편에서는 그 당시 치열했고 치밀했었던 역사 상황의 그 긴박함 자체를 증언해 주지만, 반대편에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나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고 이렇게 던져준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하고 우리는 어떻게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참 좋은 화두를 던지는 진짜 즐거운 책이다 라고 얘기를 마무리 짓고 싶어요.